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교계는 대선 때마다 정치권이 약속한 국립공원 제도 개선을 비롯한 전통문화 관련 현안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가 내일 국회 도서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초청해 이민년 신년법회를 봉행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파고를 넘어설 포교 방안으로 지난해 포교 대상을 수상한 일면 스님은 소규모 모임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부처님 생애의 중요한 행적을 쉽고 편하게 전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묘장 스님의 신간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를 소개합니다. 교육부가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에 따른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에 신속 검사 체계가 도입되고 학생 확진 비율 등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교계는 전환의 시대에 선출될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국민 화합에 힘써줄 것을 염망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마다 정치권이 약속했던 국립공원 제도 개선을 비롯한 전통문화 관련 현안이 차기 정부에선 반드시 실현될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는 불자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조계종 원로위원 원행 스님은 최근 하남대동사 일대기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번 대선은 질병 위기를 부른 물질 문명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가 발전을 이룰 갈림길에서 맞닥뜨린 변곡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질과 과학 중심의 사고에서 영성을 되찾아 가치를 전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동학혁명과 촛불혁명 등을 통해 세계 정치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시민의 자발적 참여정치를 실현해 왔지만 대선을 앞둔 지금 정충래 동국대 이사는 새 시대를 열어갈 역량 있는 대통령 선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불교계 민심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새 대통령이 이끌 대한민국은 정쟁이 사라지고 상월결사 정신에 담긴 화합과 상생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쟁에 의해서 정치권에서 늘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걱정 염려를 끼쳤던 거 잘 아실 텐데 이번에 새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화합해서 우리 상월 결사에서 늘 염원했던 그런 국민 화합의 최적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은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립공원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선 때마다 나왔던 국립공원 관련 공약은 매번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상설기구를 통해 상생의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문화재도 보존돼야 되고 사찰림도 우리 환경 자원도 보존돼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힐링하는 공간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민들의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 전체를 충족시키려면 많은 영역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불교계는 질병 위기를 극복하고 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새 대통령 선출을 기원하며 이를 위한 소통과 화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가 내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을 초청해 이민년 신년법회를 봉행합니다. 국회 정각회는 내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불기 2566년 정각회 신년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주요 스님들과 박병석 국회의장, 정각회 소속 여야 불자 국회의원들이 참석합니다. 정각회 신년법회는 정각회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회사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 원행 스님의 법어, 정각회 부회장인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각회 신년법회는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못했고 이번에 3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종교계에 안겨준 이른바 비대면 신행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의 방식에도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 행사보다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하고 계층별, 세대별 등으로 차별화된 전략이 이젠 더욱 절실해졌는데요. 지난해 말 조계종 포교 대상을 수상한 일면 스님을 박준상 기자가 만났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만 2년, 한국 불교는 이른바 온택트 포교 세상에 급속히 진입했습니다.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 유튜브로 법회를 보는 신행 방식이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신행에는 마치 마스크를 쓴 듯한 답답함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프로는 우선은 조금 거부감이 있고요. 좀 지루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많이 기울여서 보게 되지를 않아요. 한국 불교 위기 극복의 최대 과제인 포교 활성화란 명제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생명 나눔과 인재 불사에 앞장서면서 지난해 조계종 포교 대상을 수상한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산중이 아닌 대중 속으로 뛰어들라고 말합니다. 대규모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취미나 일상을 공유하는 소모임 속으로 파고드는 일이야말로 작은 용꽃들을 피워 연못을 덮는 방식이란 겁니다. 이제 생명나눔에 축구부가 있고 또 우리 야구팀이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그 축구, 야구를 하면서 간간히 불교 이야기도 하고 반야신경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도록 그래 하고요. 소비와 편리함을 좇는 서구적 생활 방식이 보편화됐지만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묻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지혜를 잡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 애쓰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합니다. 자기를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예. 세상을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 길잖아요. 지내온 과거는 길지 않지만은 100살을 산다고 이렇게 쳐다보면 길거든요. 그때 한 부분을 부처님과 한번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22년 전 간이식 수술 이후 남은 삶을 축구의 연장전으로 생각해 포교 원력을 세웠다는 일면 스님은 굶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한 부처님 전생담의 정신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그 수행자를 호래가 먹고 기운 차리고 그러니까 어미까지 8명을 살렸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손톱만큼이라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생을 바쳐서라도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생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년 호랑이의 해, 미시적 포교를 코로나 시대를 헤쳐갈 불교의 과제로 제시한 종단 원로의 일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의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관문인 제42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오는 3월 30일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봉행됩니다. 구족계 수계 대상은 2018년 3월까지 3위계와 3인위계를 수지한 3위 또는 식차 만한이로 오는 3월 11일 중앙승가대에서 치러지는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1994년 이전에 출가한 경우에는 선원에서 파란거를 성만해야 합니다. 수계 대상자는 오는 18일까지 각 제적 교구 본사에 수계 지원서와 신상 명세서, 기본 교육기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안거증 사본이나 안거사실 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계 살림을 수료하면 구족계를 받고 종단의 정식 스님이 됩니다. 천태종 서울관문사가 새로 임명된 간부 등과 함께 이민년 새해 사찰 발전을 위한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관문사 주지 경혜 스님은 이민년 신년 할애법회에서 새롭게 임명된 간부진을 중심으로 신도 모두가 단합해 사찰 발전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진철 신도회장도 새 간부진 임명을 축하하며 행복한 관문사와 신도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소통과 화합행을 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주지 경혜스님은 윤종보 신도회 부회장 등 중앙 간부 12명과 변원교불자 등 지도위원 3명, 지회장 8명 등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법회 후 관문사는 80세 이상의 신도 91명에게 선조들이 명아주의대로 만들어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던 지팡이인 청여장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최초의 불교음악 교육기관인 불교음악원이 올해도 부처님 가르침을 음악으로 전하는 음성포교사들을 배출합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은 오는 3월 2일 오후 1시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제4기 불교 합창 아카데미 수료식을 갖고 1년여간의 불교 합창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불교 합창 아카데미 4기생들은 지난해 3월 개강 이후 박범훈 불교음악원 원장과 김성여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유희성 뮤지컬협회 이사장으로부터 찬불가 교육을 받았고 한국무용가 강미숙 선생과 박예리, 최수정 명창에게 무용과 민요 지도를 받았습니다. 4기생들은 1학기 수업을 마친 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종단 지침에 따라 2학기 개강을 연기했다가 지난해 11월부터 2학기 수업을 진행해 다음 달에 4기 과정을 수료하게 됐습니다. 불교 합창 아카데미 4기생들은 수료식과 함께 불교음악원 정회원과 불음 합창단 가입 자격이 부여됩니다.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에 담긴 중요한 행적을 쉽고 편하게 전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친근한 언어와 도표로 된 설명이 초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묘장 스님의 신간,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를 정영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정착되지 않은 성평등 문화, 여성의 권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결국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2500년 전 당시로선 파격적인 여성 출가를 허락하며 부처님이 제시한 8경계법. 오늘날 극복해야 할 승가 공동체 계율의 이슈임은 분명합니다. 평등하게 한다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차별적 결과를 나타내는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좋은 게 아니라 결과가 좀 좋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남녀 간에는 서로 똑같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SNS, 교계 언론을 통해 불교를 알리는 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묘장 스님이 이번엔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란 제목의 책으로 독자와의 만남을 이었습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에서부터 열반에 들기까지 중요한 행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 친근하고 쉬운 언어와 도표로 된 설명은 초심자들의 이해를 돕는 불교 입문서라고 묘장 스님은 자부합니다. 불자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생애로서 불교를 입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불자들이 이것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까.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보다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오직 부처님의 행애만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국제구호 전문가로도 유명한 묘장 스님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국경 없는 세상에 관한 철학을 책을 통해 풀어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해소할 해법으로는 자리이타 정신이 담긴 3계 계고 아당안지 가르침도 전합니다. 다른 분들은 천상천하 유아 독전에 집중하는데 저는 3계 계고 아당안지,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있으니 내 마땅히를 편안케 하리라. 그거에 대한 연장선의 삶을 살다 보니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뭐 아직 다른 훌륭하신 분들한테는 부족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많이 깊어지고 또 이제는 좀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세심하게 살펴 초인간적인 모습을 담아낸 이 책은 부처님의 삶에 한 걸음 다가가는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판사 출신으로 조계종 통합종단의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이 생전에 대중들에게 설한 법문들을 묶은 책 효봉노트가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서출판 어이오나가 펴낸 효봉노트는 한문으로 된 효봉 법어집 가운데 1948년 7월 15일 해인사에서 스님이 행한 하한거 해제 법문부터 1960년 1월 15일 동아사 금당선언에서 설한 동안거 해제 법문까지 모두 44편의 상당 법어들을 정리한 겁니다. 상당 법어는 법당 중앙법좌에 올라 거행하는 설법으로 주로 초하루, 보름, 동안거와 하한거 입제, 해제 등 특별한 날에 이뤄집니다. 책에 수록된 효봉 스님의 법어 가운데 가야 총림에서 설한 건 시자인 보성 스님이 초록한 것이며 동아사 법어는 제자인 법흥 스님이 기록해 놓은 것으로 이들 법어는 나중에 효봉 문도회에 의해 한글로 옮겨졌습니다. 효봉 스님은 일본 와스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조선인 최초로 판사가 됐지만 38살에 금강산 신계사로 출가해 가야 총림 초대 방장, 조계종 종회의장, 총무원장, 종정 등을 거치고 1966년 세수 79세, 법납 4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신학기에 맞춰 새로운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에 신속 검사 체계가 도입되고 학생 확진 비율 등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신학기 학사 운영 방안은 기존 델타 변이보다 3배 이상 감염률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급증하는 청소년 확진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7만여 명의 방역 인력을 학교에 투입해 집중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교 자체 방역 체계를 구축해 학교가 스스로 안전한 등굣길과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 방역 당국 기준에 따른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장이 접촉자를 분류하고 접촉자는 증상 유무나 고위험자 여부에 따라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확산세가 큰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추가 확보하고 신속 PCR 검사소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사 운영 방안도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학교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사 유형을 크게 정상 교육 활동, 전체 학생이 등교하나 교육 활동의 일부는 제한하는 방법, 일부 학생이 등교하고 일부는 원격 수업으로 운영하는 방법, 전면 원격 수업하는 방법,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해서 학교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의 권한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재학생의 신규 확진율이나 재학생의 등교 중지 비율로 잡았습니다. 학내 재학생의 신규 확진 비율이 3%이거나 학내 재학생의 등교 중지 비율이 15%인 상황인 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4개의 학사 유형 중에서 학교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 자율 방역 체계를 전제로 전공과 실험 실습 등 대면 수업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교내 확진자 비율이 5%를 넘어가면 일부 수업의 비대면 전환, 10%를 넘어갈 경우 모든 수업의 비대면 전환 등 세부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대학들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성룡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국내 방송 영상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 16일까지 2022년도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대상을 공모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3억 원 늘어난 3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특화 콘텐츠 제작에 116억 원, 뉴미디어 신기술 융합 64억 원, 드라마, 다큐, 공공분야 58억 원 등 총 6개 부문에서 87편 내외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특화 콘텐츠 제작 부문에선 전년보다 101억 원을 증액한 116억 원 규모로 13편을 지원하고 뉴미디어 신기술 융합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부문은 64억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기존 콘텐츠의 가상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32억 원을 투입하고 다큐멘터리는 제작사뿐만 아니라 방송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과 한국미술사학회가 공예연구 인프라 구축과 국제공예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우선 올해 하반기에 세계로 나아간 한국의 백자를 주제로 국제공예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북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경북 웹툰 캠퍼스가 다음 달 7일 문을 엽니다. 경북 웹툰 캠퍼스는 경주시 황남동 옛 황남초등학교를 개보수한 공간에 웹툰 작가 양성과 웹툰 체험 교육을 위한 입주실, 웹툰 제작 장비를 갖춘 교육실, 전시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유적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 사원을 모방한 건축물이 베트남에서 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부 도시 다낭의 테마파크에 설치된 앙코르와트 사원 복제 건축물은 최근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캄보디아 정부는 복제물의 모방 정도를 자세히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주 베트남 대사관에 지시했습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공공기관 종교 편향 근절책 마련과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 보존 정책 강화, 국립공원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불자들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한국 불교를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 자체로 인식해 이들 문제에 대한 면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월 8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